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톰슨 로이터와 미시간대는 10월에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92.1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확정치인 87.1을 크게 웃돈 것이며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인 89.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곧 미국 가계의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이 지난달보다 좋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산업 생산이 세계 성장률 둔화로 인한 미국산 제품 수요 둔화로 하락했습니다. 16일 연방준비제도는 9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에 부합한 것입니다. 산업 생산 하락은 달러 강세와 유가 하락, 중국과 유럽 고객들의 미국산 제품 수요 약화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유로존의 지난 8월 무역 수지 흑자가 112억 유로로 집계됐다고 유럽연합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가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기록한 74억 유로 흑자에서 38억 유로 늘어난 수준입니다. 계절 조정을 감안한 8월 수출은 전월 대비 22억 유로 줄어든 1,695억 유로로 집계됐습니다.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고 유럽연합 통계당국 유로스타트가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예비치 0.1% 하락에 부합한 결과입니다. 유로존의 CPI 상승률은 지난 4월 0%를 기록하며 마이너스에서 탈출했지만 지난달 들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내림세가 물가를 하락 전환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자,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처럼 지난주 글로벌 증시도 대체적으로 잘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요즘 증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와도 오르고 잘 나와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내 어렵겠다라는 기대감에 더해서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먼저 지난 금요일 전체적인 글로벌 마감 상황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0.43%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46%, 나스닥은 0.34% 상승했습니다. 자, 그동안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연기 기대감에 꽤 잘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이 경기 둔화 우려감이 조금 누그러진 것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너럴 일렉트릭이 호실적을 발표한 건 역시 지수 상승에 한 몫을 했습니다. 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오른 것은요, 이 달러까지 끌어올리면서 환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럽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지난주 일제히 올랐습니다. 자, 영국 증시 0.62% 올랐고 독일 증시 0.4% 가까이 올랐는데요. 프랑스 깍크 지수 역시 0.6% 가까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증시를 상승세로 이끈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지표 부진이었습니다. 자,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 ECB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알아봐야겠죠. 국제 유가 지난 금요일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는 배럴당 2% 가까이 오르면서 47달러 선으로 올라섰고요. 브렌트유도 배럴당 1.5% 오르면서 50.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자, 미국의 원유 시축이 가동 건수가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에 유가 일제히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도 지난주에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는 1.6% 오르면서 3,391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최근 8주 중에 고점 수준에 오른 정도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경기 지표가 대체로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어렵겠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중국의 오중전해를 앞두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중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발표가 되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우리 증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일단 0.8% 넘게 오르면서 680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간 잘 가던 코스피는 약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0.15% 하락하면서 2030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이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코스닥에서는 많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선전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요, 1120원대로 더 떨어지면서 금요일까지도 원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시장은 여러 가지 지표와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어떤 표정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 교수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미국의 경제 지표가 대체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롯해서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까지 부진했었고요. 3분기 기업 실적도 대체로 주춤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주택 지표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G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발표될 주택 지표 그리고 다른 기업의 실적들 좀 괜찮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미국도 역시 그동안에 이제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수출이 안 되고 하면서 현재 지금 발표되고 있는 3분기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택 지표라든지 혹은 이번 주에 특히 이제 주택 지표가 많이 발표되는데요. 19일 날 오늘이죠. 미국 시간으로 오늘에 이제 전미 주택 건설협회의 10월 주택시장 지수라든지 혹은 20일에는 9월 주택 착공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미국 경제가 현재 주택 부분은 좀 견조하게 괜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지금 그동안에 회복을 이끌어온 부분이 사실은 주택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택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오늘 내일 발표되는 지표도 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블룸버그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발표되고 있는 기업 실적인데 기업 실적들이 지금 중국 경기도 안 좋고 또 그동안에 달러도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런 실적 좋지 않은 것이 4분기까지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기업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약 4% 정도 순이익이 감소되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주택 부문의 지표는 견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3분기 기업 실적, 4분기까지도 우려감이 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시장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또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도 그동안 이 중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7%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셨는데요. 그동안 발표됐던 여러 가지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기도 했었고, 일단 시장에서도 7%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중국의 결제 성장률 그리고 경제적인 전망에 더해서 중국 증시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지금 경제가 성장 실물 경제 면에서는 일단은 수출이 지난달에도 감소를 했고요. 수입도 이제 크게 수입은 뭐 20%씩이나 감소를 해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뭐 여전히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습니다. 물가도 지금 생산자 물가도 43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아마도 대부분 전문가들이 3분기 성장률이 지금 현재 7%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다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나와 있는 전망들을 보면은 지금 심지어는 중국의 싱크탱크 정부 소유 관변 싱크탱크죠. 사회과학원도 6.9%를 내다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로 6.7에서 6.9 정도로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 이거는 이제 결국은 중국이 7% 방어가 힘들다. 그런 얘기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 3분기가 7, 8 정도 되면은 4분기는 또 그보다 더 낮아질 그럴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현재 지속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다. 둔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실물 경제는 둔화가 되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낮추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해서 경기 부양책을 할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물 경제에는 좋지 않은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로 지금 현재 미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 3분기보다도 4분기에 더욱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실물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 또 우리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부진하게 발표가 되고 연내 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달러 약세가 최근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이 달러 약세로 인한 통화 가치 상승, 그 중에서도 원화가 유난히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 유난히 환율 변동성이 심하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도 왜 하필 원화가 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걸까요? 지난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심지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12월이 아니고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1월도 아니고 3월에 인상을 내년엔 초에는 이제 1월과 3월이 FOMC가 있는데 3월 인상 확률이 5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일제히 한국을 비롯해서 신흥시장국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화가 더 지난주에 크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한국의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외환 시장에 대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도 지난주에는 하지 않고 그냥 관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배경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방미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은 지난번 그 방미 때 공동성명을 작성하는 실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환율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환율은 환율을 조작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사실 한국은 지금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뭐 지난 2012년 중반 이후에 거의 50% 이상 통화 가치가 절하되었고, 중국도 최근에 4.6% 정도 평가 절하를 단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원화 가치가 엔화라든지 혹은 위안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 잘못하면 공동성명 작성 과정에서 굉장히 난항을 거듭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 보도는 당연히 중앙은행, 한국은행이라든지 재무부에 전달이 됐을 것이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아마 그냥 외환시장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환율이 크게 많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절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심지어 이것이 지금 이게 뭐 지난주에 1129원, 달러당 1129원까지 갔는 통화 가치가 절상됐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더 지금 1120원은 지켜질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가까지 지금 나오고, 심지어 좀 급진적인 분석가들은 결국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내년 3월까지 늦춰진다면은 이게 지금 현재 이보다 더 하락을 해서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100원 근처까지 갈 것이다, 이런 좀 성급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수출에 커다란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출 증가율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속에서 지금 수출에 큰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처럼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출 자산에 정말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화 강세가 일단은 금리 인상이 될 때까지 조금 더 이어질지, 수출 기업들의 전망은 조금 더 어두워질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사실상 이것이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9개월째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고, 10월달 들어서는 더욱더 큰 폭으로 지금, 10월달 아직 지금까지 더욱더 큰 폭으로 거의 20% 가까울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원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큰 강세를 보였다 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장에서 결정됩니다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당국의 그 스탠스를 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번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화 가치를, 이런 환율 문제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중국이 이렇게 환율을 절하하고 평가절하할 때는 미국과 사전에 교감이 없이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미국의 이해를 구한 바탕하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좀 아쉬운 것이, 이번에 대통령 방미할 때 환율 담당자를 한 명도 데리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당연히 미국이 이런 것을 가들고 나오려고 예상을 하면서 환율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심지어는 공식 회담이 아니고 물밑에서 우리 원화 가치가 지금 우리가 9개월째 지금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한국 경제가 2% 성장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도 원화 가치 절하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이런 금융 외교가, 국제금융 외교가 있었어야 되는데, 좀 큰 아쉬움이었고,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내년 3월에 만약에 미국 금리 인상 시기로 늦춰진다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더 절상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1129원인데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1120원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고 1100원 근처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 우리나라 성장률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도 원화 강세가 더욱더 거세진다는 것이 일단은 외환 당국의 조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의 연기 가능성으로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화 외에도 신흥국의 다른 통화 가치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금 신흥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신흥국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는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이 신흥시장의 반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언제나 그 통화가치 절상률 플러스 주가 상승률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투자 수익률이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달러 약세되면서 신흥시장 통화가 일시적이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흥시장국에 다시 지금 돈이 나가던 돈이 주춤하거나 아니면 일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도 다시 회복이 좀 되고 있고 통화 가치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단기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신흥시장들은 지금 경제가 특히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이 신흥시장들이 원자재를 수출하거나 아니면 공산품을 수출하거나 간에 중국의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성장이라든지 기업 수익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속에서 통화가치 강세라든지 주가 상승이 오래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주식하는 사람 투자하는 외국인 특히 외국인 투자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기 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단기 차익을 보고 들어오는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결국은 이것은 우리 실물 경제가 튼튼해서 기업이 수익이 나서 들어온 게 아니고 오히려 신흥시장의 통화가치가 절상이 되면 신흥시장국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다시 빠져나가고요. 악화되면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특히 이제 내년 3월에 만약에 미국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이제 FOMC 그 스탠스를 잘 봐야 되고 옐렌 의장의 연설지도 곧 또 내일 모레 있는데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2-3개월 정도의 신흥시장국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하락하는 그런 양상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 전체적인 경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그동안 잘 오르던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했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 지난주 전체적인 국내 증시 어땠는지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주 일단 우리 시장 내 큰 가장 주목할 만한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의 이제 그 원화의 강세 반전 움직임이었다. 말 그대로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그 한글날 그 연휴를 마친 직후에 어떤 그 미국에서의 그 이번 FOMC 회의에서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대두가 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미국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지연에 상당 부분 이제 그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의 약세 반전이 나타났었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다소간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는 좀 이런 상황이었죠. 한국은행에서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금리 1.5%로 동결을 하는 그런 과정 나타나면서 원화의 강세가 조금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됐다라는 점.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 3분기 지난 이제 그 10월 초였죠. 삼성전자의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결국에는 어떤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그 가장 큰 배경이 결국에는 그 원화의 약세에 기인했다라는 그런 평가. 그렇다면 이제 그
그 원화 약세에 상당 부분 기대를 가졌던 국내 기업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그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원화 강세로 다소한 그 강세 반전하면서 그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이런 부분이죠. 그 중국에 이제 그 10월 26일부터 이제 그 오중전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오중전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미 뭐 중국의 3분기 GDP 이번 주에 이제 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는 조금 좀 7%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가 이미 실리고 있고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중전에서는 상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의 어떤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 시장에 나오면서 중국과 관련된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들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결국 이제 그 미국의 유동성에 대한 지속 기대감 그리고 중국에서로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 지금 현재 그 3박자 이 세 가지 속에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좀 중심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딱 힌트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원화의 강세 전환 다소간 조금은 좀 이번 주 좀 조정의 양상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지난주에 보였던 특징 업종들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원화 강세 그리고 연말로 다가가서 이제 그 배당과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말 원화 강세 그리고 연말 배당과 관련된 기업들 기대감으로 해서 은행 5%가 넘는 지난주 상승 나타났었고요. 한전을 비롯한 전기, 가스 실적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들 나오고 있죠. 한전 상승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증시 증권 업종에 대한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책 내년부터 이제 그 기업 금융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정책을 다소 좀 완화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그 부분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증권 업종 4%가 넘는 상승 나타났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제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이제 그 트레이딩 매매를 하고 있는 LG 상사 강세 좀 나타났었고요. 대형주에 대한 저가 메리트 국면 역시 조선주에서도 좀 나타났었습니다. 현대중공업 8% 넘는 급등 나타났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원화의 강세 전환하다 보니까 단순한 이제 그 수출을 많이 해왔던 그리고 이제 그 TPP에서 다소한 조금 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 영원 무역에 대한 10%에 가까운 그런 하락 좀 나타났었고요.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관광 중국 국경절 연휴 관광 효과가 좀 소진됐다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조금 좀 수급의 악화가 나타났었죠. 호텔 신라 7%의 하락 나타났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이 원화 강세였다라고 강조해 주시면서 이에 움직이는 종목과 업종까지 자세히 짚어주셨네요. 자, 이번 주에도 또 눈여겨볼 이벤트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중국의 3분기 GDP 발표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체크포인트 전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오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의 3분기 GDP 시장의 6.8%에서 7% 내외의 성장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그 흔들릴 만한 업종들이 있다라면 그동안 이제 지난주에서 상당 부분 이제 그 선전했었던 업종입니다. 소재주가 되겠습니다. 화학주, 철강주까지도 어찌 보면 지금 중국 GDP 발표와 맞물리면서 다소간 좀 어떤 그 실망 매물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지금 나올 만한 때는 아니다라는 것. 중국의 경기 부양책 오중전회와 맞물리면서 10월 26일부터 이제 개막이 됩니다. 오중전회와 맞물리면서 이제 그 시장 내에서 기대가 하고 있다라는 그 전에 다소간 이제 그 소재주 조금 좀 조정의 양상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중국 3분기 GDP 발표와 맞물리면서요.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2일 날 이제 유로존에서 ECB 정책 회의 있죠. 유로존 지금 시장에서 관측되는 바로는 양적 완화 정책의 지속에 상당 부분 무게 확대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렇다라면 지금 환율과 관련된 이슈 또 다시 시장 내에 어떤 그 무게 중심점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항상 양적 완화 통화 정책 이 부분과 맞물리는 부분은 환율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환율의 움직임 특히나 좀 예민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이제 그 미국에서 중국에서는 이제 오중전의 개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FOMC 회의 지금 스케줄이 되어 있다라는 것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이제 그 원화 움직임에 되게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지난주 금요일 1,129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NDF 역외 환율에서는 1,131원 마감했다라는 것. 오늘 다소간 이제 뭐 반등 좀 나타날 가능성,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런 가능성 열어 놓으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그 원달러의 방향성은 결국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이제 뭐 글로벌 이벤트가 그렇게 크게 지금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1,130원 전후에서 조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라면 이를 놓고서 과연 이번 주에 이제 현대 기아차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기업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IT 그리고 자동차 특히나 환율에 민감한 업종들 기업 지금 대표적인 기업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그들이 과연 3분기 내에 환율의 효과를 얼마나 받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환율 결국은 뭐 1,120원이냐 1,100원이냐 뭐 이런 부분과는 관계없이 어쨌든 그 움직임을 가지고 지난 3분기 평균 환율과 맞물려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힌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남은 10월 중에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 아주 중요한 회의를 앞둔 만큼 이런 회의 결과에 주목을 좀 해주셔야겠고요. 자, 계속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지난주부터 원화 강세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추석 전에 1,2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 2주 동안 계속 하락하더니 1,130원을 하회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방향성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1,130원대 움직임을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환율의 움직임을 놓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환율의 움직임이 과연 시장 그리고 종목군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앞서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 실적과 상당히 지금 맞물리고 있다라는 것.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국내 제조업 60% 이상의 기업들이 수출 기업이다라는 것, 수출 중심의 기업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원화의 약세가 유리하지 원화의 강세가 수출 기업에 있어서 유리한 국면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원화의 강세가 진행이 된다라면 국내 물가 상승률에도 또한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역시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한은의 금리 동결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금리 동결 직후에 원달러 환율의 어떤 그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1,130원 하회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이제 그 3분기 평균 환율이 한 1,160원 정도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130원.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4분기 기업 실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은 거의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반대편에서 우리가 좀 기대할 부분은 결국은 중국에서 나타나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와 관련된 시장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중국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 대응을 좀 막연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기대감이 일정 부분 다음 주 초반까지는 작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환율입니다. 일단 원화가 절상이 되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실물 경기 실적 좀 상반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들 여기서 어느 쪽에서 이퀄리브리움,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것. 결국에는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만 변동성을 시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정성, 방향성은 어떻게 되건 어쨌든 시장은 그에 맞게 어떤 수혜 종목 그리고 부정적인 업종 맞게 이제 찾아가는데, 변동성이 있다라면 그것 자체도 어떤 그 전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수혜 종목 부정적인 업종 찾아보기가 상당히 찾기
찾기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짧게 시장 어떤 그 보유 종목을 갖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제 오늘 중국 3분기 GDP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좀 실망의 어떤 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좀 염두하시고 시장 대응 좀 하셔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오늘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일단 그 시장 좀 봉화권 조정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3분기 GDP 발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덧 시장 PER이 11배가 넘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 2,000포인트 지금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만은 또 다른 지금 대외 변수, 환율이라는 그 변수 자체가 방향성을 일시적이 됐건 뭐 장기적이 됐건 방향성을 조금 좀 틀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아무래도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조금 좀 짧게 잡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경기 민감주냐 고성장주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난주 후반 들어서는 좀 고성장주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일단 매도 쪽에 좀 그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고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쪽으로 빨리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요, 앞서서도 이제 영업무역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환율과 매우 밀접한 그런 관련주들, 일단 좀 보수적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요, 경기 개선,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원자재 그리고 소재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시황 전망과 전략 자세하게 아드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가의 본질 무엇보다도 이 펀더멘탈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3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은 어닝 시즌 체크 포인트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7일에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스타트로 몇몇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까지 우리 3분기 실적 시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일단은 이미 좀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호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결과치들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10월 7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을 했고요. 매출액을 좀 보시게 되면은 50조 200억 정도를 예출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일단 7조 정도, 7조 3천억 정도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의 기대치, 예상치 부분들을 다 뛰어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안에 있는 좀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앞서 이제 언급을 계속적으로 좀 드렸겠지만 워낙 약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 부각을 좀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장 끝나고 LG화학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LG화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LG화학이 매출액이 한 5조 3천 정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5,464억 정도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크게 좀 환호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와 LG화학이 발표한 상황이고요. 뭐 특별하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업들은 일단 뭐 이번 주에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차후에 뭐 일정적인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미국 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S&P 500 내에서 41개 기업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 31개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비율로서의 실적적인 부분들이 우상향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주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늘상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알코아라는 기업이 항상 첫 스타트 라인을 좀 끊어주고 있는데요. 알코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 하강에 있어서는 좀 이제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알코아는 EPS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조정폭들이 상당히 좀 나왔다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금주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은행 업종이 이제 이번 주서부터 발표를 하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JP모건이라든지 지금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 기업들이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BOA 같은 경우는 3쿼터 EPS 자체가 10.6%의 강세를 기록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미국 시장의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출금의 감소로 인해서 총 매출액 자체는 좀 감소를 좀 보여줬었는데 순이자 수익 자체가 2.16% 좀 예상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GE 같은 경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상치는 좀 상회를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순이익은 좀 모두 감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은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업종별의 좀 온도차가 좀 나온 그런 한 주가 아닌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상황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일단은 이번 주에 국내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조금 더 많이 앞두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요했던 기업들이 좀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시장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이제 핫한 기업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입니다. 포스코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실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대차 그룹이겠죠. 현대차, 기아차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금융주까지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가장 좀 핵심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미국 쪽에 대한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소비주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의 기업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소비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코카콜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AT&T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국내뿐만 아니고 미국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같이 엮으면서 잘 보셔야 되는 한 주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포스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까지 아주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미국 실적까지도 조금 더 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어닝 시즌 실적 발표가 개별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또 은행권 실적이 또 집중되어 있다고요. 네, 관전 포인트 제시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실적의 기저 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 그에 따라서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주가 강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대형주들, 특히 이제 수출 민감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주들의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변해간다는 얘기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3분기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부각이 됐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보여줬었던 환율 약세 부분에 따른 재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수출주 민감주들, 그러니까 수출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준 한 주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달러 강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원화 약세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후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주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난주에 보여줬던, 지난주와 10월 초에 보여줬던 분위기가 과연 이번 주에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뭐 BOA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뭐 상장이 조금 좋았던 기업 실적을 발표를 해줬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은행권들에 대한 수익 자체가 상당히 좀 증가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수출주들에 대한 강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국내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치 자체는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약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달러 약세, 그리고 지금 원화 강세가 1,2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100원대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3분기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4분기에는 우호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출주들에 대한 매도 전략, 그리고 이제 국내 내수와 관련된, 쉽게 말씀드려서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수익적인 부분들, EPS 자체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저점을 통해서 바닥을 형성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한 주가 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출주가 일단은 환율 수혜로 긍정적인 실적은 기대가 되지만요. 최근에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이 나오더라도 주가가 계속 높이 올라가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수출주 매도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요, 다음 주에 주요 글로벌 이벤트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오중전회 그리고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장 방향성에 더해서 어닝 시즌까지 맞는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이벤트, 쉽게 말씀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이슈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쪽에 대한 이슈들하고 좀 접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한 주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 수출이라든지 수입의 상당히 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요번 주가 끝나고 다음 주 10월 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예정돼 있는 이제 오중 전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오중 전회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9월 이제 GDP 발표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GDP에 대한 움직임들이 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중 전회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적인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과연 국내 산업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중국과 관련된 내수 소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와 관련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IT 기업 쪽에서도 상당히 좀 호재가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그런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수출을 해주고 수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FOMC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FOMC에서 과연 이제 어떠한 발언들을 좀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기업 자체,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 쪽에서의 GDP가 또 많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FOMC 쪽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들, FRB 쪽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좀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경기 지표는 안 좋아지고 있고요. 미국에 대한 기업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좀 일장일단에 대한 모습들이
있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는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내용들, 경기 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12월 인상 부분들까지 굉장히 옅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까지 좋아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쪽에서 정책 드라이브까지 좀 내보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12월 달 들어서 기업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오히려 이제 뒷받침을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다시 한번 더 거론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변동성들은 이번 주도 마찬가지겠지만 10월달 마지막 주 중국의 오중전회와 더불어서 FOMC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에 다양한 회의까지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응 잘 하셔서 수익 내는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영돈 멘토와 함께 어닝 시즌 체크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난주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하면서 2030포인트 턱걸이를 했고요. 이 코스닥은 또 말씀하신 668포인트 지지 이후에 이틀째 올랐습니다. 자, 말씀하신 종목 위메이들은 또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방법으로 시장에 대처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던 대로 204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돌파가 나와주지 못하게 되면서 맞고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121선에 걸쳐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 일단 중요한 것이 6월달 이후에 4개월 만에 3천억 원 이상 매수에 임해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자체가 어느 정도 저항이 쌓여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것을 외국인들이 어떤 고스란히 받아줌으로 인해서 수급적으로 미래지향적이었던 그런 매수세였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하향하고 있는 121선, 사실 이제 우리가 121선을 경기선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돌파를 강력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걸쳐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저항 매물벽을 초월할 수 있는 과정들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됩니다. 2040포인트.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4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돌파, 분명히 좀 나와줘야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물벽이 두터운 상황에서는 지속,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사실 이제 글로벌 경제 상승세가 나와준 이유가 지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들, 지속적인 상황들, 일단 9월, 10월에 금리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꾸준히 말씀드렸었죠. 12월이나 내년 초에 한다라고 내용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최근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 자, 결국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재탕, 삼탕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료가 나와줘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상승세가 한번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 추가 급등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소폭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 현재 구간에서 잘 버텨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 또한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계속 말씀 좀 드렸지만은 어차피 금리 인상 자체가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경기 회복 클라이막스로서 또 다른 레벨업으로 주식시장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증시 또한 현재 구간이 지난 이후에 하반기 말부터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 다만 이제 현재 구간만 잘 버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호재라도 재탕, 삼탕 해버리면 감자탕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4%대 갭상승 출발 후에 8% 종가 마감, 즉 4% 갭상승은 일단은 쥐약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또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자, 이번에 668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린 이후에 하락의 연속성을 갖다가 668포인트 정확하게 지지한 이후에 상승 구간으로 진입한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지수 상승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섹터가 동반돼서 상승이 나와줘야
코스닥 지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과 섹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서 이번에 한미 약품을 기본으로 해서 메디톡스라든지 쓰리티온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나아짐으로 인해서 지수 상승 구간으로 좀 열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번에 바닥을 잡고 제대로 한번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강조드렸던 한미약품도 마찬가지, 메디톡스도 마찬가지, 61선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61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61선을 유동성의 힘으로 돌파할지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우하향시킬지,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시간을 가지고 기간 조정을 통해서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번 연말까지는 한번 홀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약바이오 섹터 제약대월 중의제약이라든지 에스트파마 수익낸 이후에 현재는 포트의 종목이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포트의 종목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몇 종목 재료가 있는 바닥주들 현재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소개를 좀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바닥권에서 점진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종목 위메이드가 되겠습니다. 위메이드 우리가 매수하고 추천드린 이후에 서서히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13,000주 정도 일단 매수세가 들어온 그런 모습들, 3거래 연속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신작 게임에 대한 중국 호응도 상당히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신작 게임에 대한 매출 등대는 바로 3분기, 4분기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양호한 실적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4분기에도 흑자가 연속이 됐을 때 일단은 업황 턴어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매력적인 어떤 그런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지난주 금요일 장중 3% 정도 장중 상승이 좀 나아졌습니다. 큰 급등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예상대로 상승은 나아졌지만은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은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정당 후약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바로 수익 내기보다는 좋은 종목들 꾸준히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출발진 쇼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